그러니까 막판에 이런 거 아니냐, 이거 역시 그 쇼로 그치는 거 아니냐라는 저는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당 대표 된 날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민주당 간판 빼놓고 다 변화시키자고 노력을 해왔고, 조국 사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고, 부동산 관련 의혹 12명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초강수의 조치까지 취해왔던 것은 기자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부동산 종부세 9억에서 11억 완화, 양도소득세 9억에서 12억 면세점 완화 문제도 수많은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와 청와대의 반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동우회든 운동권 동우회든 이러한 기득권 세력을 해체하고 진정으로 정권 교체를 넘어선 정치 교체를. 미디어 오늘. 첫째, 저 송영길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종로, 안성, 청주, 상당구 3곳의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명 거절을 의견한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세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넷째, 이번 지방선거 2030 청년들을 파격적으로 대거 공천하겠습니다. 민주당이 2030 당이란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우리 민주당 정부의 어두운 유산입니다. 우리의 오만과 내로남불의 반사 효과입니다. 반성합니다. 정권 교체를 넘어 스스로 기득권을 타파해 정치 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여야를 넘어 검찰 동우회, 운동권 동우회, 기득권을 타파하는 새로운 정치 시대로 앞으로 제대로 이재명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 그 3선 초과 금지 조항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야당이 이 안에 합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당 지도부를 통해서 여야 협의를 통해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YTN 송 기자님. 네, 대표님 YTN 송지인 기자입니다. 두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대표님 회견에서도 언급하셨듯이 일각에서 586 용퇴론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데 대표님 이번 결정이 뭐 일종의 압박이나 동참하자는 의미라고 해석해도 되는지, 또 이와 관련해서 해당 의원님들과 공감대가 마련되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무공천의 경우에는 지금 기자회견으로 절차상 확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직후에 뭐 최고위원회에서 의결 절차를 밟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정치는 모두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국민 앞에서 자신이 책임지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하고 압박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국회의원들이 판단할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최고위원과 상의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대표님 매일경제 성승훈입니다. 이번에 당대표 지원을 유지하시는 건데 그거에 대한 배경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님과 이번 그 기자회견 상의하신 내용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그 질문의 취지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당연히 당대표를 유지해서 책임을 다해야죠. 뭐 상의한 바 없습니다. 후보도 네. 다 저의 충정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을게요. 미디어 오늘 기자님. 예, 미디어 오늘의 조현호 기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반성과 함께 그 대안을 이제 내놓으셨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 이런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어제 오늘 나온 일도 아닌데, 이걸 이제 대선 코앞에 두고 또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정치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막판에 이런 거 아니냐, 이거 역시 그 쇼로 그치는 거 아니냐라는 저는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대선 위기감을, 패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건지, 그 근거가 여론조사 그 지지율 정치 현상이라고 좀 그렇게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 근거를 뭐로 보시는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 많이 묻지 마세요. 네, 한 가지는 586 먼저 답변 들으시고 그 그다음 네. 질문하시죠. 네. 두 가지만 물어보십시오. 다른 기자분도 있으니까요. 첫 번째 말씀은 평소에 제가 생각해온 것이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제가 이 당의 처음부터 지도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저도 수많은 배제의 아픔을 겪고 풀뿌리 당원들의 힘으로 기적같이 전 당대표에 선출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이 선거 때가 되니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당대표 된 날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민주당 간판 빼놓고 다 변화시키자고 노력을 해왔고 조국 사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고 부동산 관련 의혹 12명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초강수의 조치까지 취해왔던 것은 기자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부동산 종부세 9억에서 11억 완화, 양도소득세 9억에서 12억 면세점 완화 문제도 수많은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와 청와대의 반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총의 논의를 통해 표결을 통해서 관철시켜서 이 법이 개정됐던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일관한 충정 속에 나온 말씀이라고 드리고요. 저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역사의 취지이고 단지 제가 윤석열 후보를 우리 정부의 어두운 유산이라고 했던 것은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성장한 대통령 후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가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서 정치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만들어준 우리의 어떤 잘못의 반사 효과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스스로가 변화를 통해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검찰 동우의 정권이라는 표현을 썼고 우리 스스로도 운동권이라는 기득권에 안주하면 안 된 의미에서 검찰 동우회든 운동권 동우회든 이러한 기득권 세력을 해체하고 진정으로 정권 교체를 넘어선 정치 교체를 이재명 후보가 이룰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네. 주요한 네. 질문 다 나온 것 같은데 못하신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받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사용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INS24 박정민 기자입니다. 6월 지방선거에 기초의원 30%까지 2030 배치하시겠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혹시 지자체장급에서는 혹시 뭐 몇 퍼센트 염두에 두신 거는 따로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그런 구체적 내용은 대선 이후에 저희가 지방선거 기획단이 이제 본격화될 겁니다. 지금 모든 저희 당 조직이나 이게 대선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공천 절차도 좀 미뤄놨기 때문에 양해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송영길 네.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